예, 이 국장님. 네네.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 네네. 김만배가 네. 남욱 변호사에게 네. 우리는 이제 이재명 시장,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죠. 그렇죠. 예. 당신이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후보죠. 예, 예. 대선 후보. 예, 예. 그때가 10월 9일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하루 전입니다. 예. 10일 날, 그 다음날 후보 선출이 되거든요. 예. 네. 한 배를 탔다면서 네네. 남욱 변호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대장동 산하 천화동인 1호 네. 지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네네.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 이재명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남욱이 아니 저 JTBC 인터뷰를 봐라.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12년 동안 로비를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CR도 안 먹히더라. 이 얘기를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남욱이 이제 폭로하기 시작하자 또 말을 약간 바꿔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흔들리고 있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증언이 바뀌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김만배가 그 직전에 남욱에게 지금 우린 이재명과 같은 배를 탔잖아. 이거 얘기를 잘해야 돼 라고 회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네네. 그 남욱 변호사를 JTBC가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미국에 현지. 있을 때. 그리고 지난해 예, 10월 예. 12일. 12일입니다. 그때 남욱이가 이 1호 문제에 대해서 네네. 좀 애매하다 할까? 아니면 이재명 측에 불리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이때 진실을 얘기했더만요. 그러니까, 예. 이때는 사실 저도 기억에 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예. 자, 근데 지금 그때 사실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명목상 숨겨진 그런 실질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분 얘기가 나온 다음이거든요. 예. 그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유동규와 김만배가 안다.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사실 남욱 입장에서는 이게 맞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거 천화동인 1호 내 거 없다며. 그러니까. 내 거 다 없고 너는 12점 몇 %만 먹고 떨어지라며. 자기가 다 유동규랑 해갖고 이재명한테 다 챙겨줬다며. 그 두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유 씨를 그분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들어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러면은 유동규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 그분을 얘기하는 게 뭐 정진상이나 김용을 얘기하지는 않아. 결국 이재명 분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지지율이 또 좀 떨어지기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분 때문에 굉장히 그분이 이재명이구나 네. 이렇게 인식되면서 지지율이 출렁거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10월 9일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분이라는 게 보도가 나온 날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서 내 몫의 배당금 절반, 김만배의 워딩입니다. 즉 24.5%인데 어쨌든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언론이. 네, 그래갖고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김만배 말이 달라져요. 당일날 어쨌든 그 기자가 그 김측에 그 반론 보도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반론 쓰려고 했더니 김식 측 변호사가 당황하면서 저기 사실이 아니다.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녹취록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김만배가 말을 바꿉니다. 옛날 사업자들끼리 그냥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다. 말은 했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남욱이가 그분 저기 유동규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갖고 우리 같은 배 탔잖아. 이재명이 다치면 우리도 다 다치는 거야. 당신도 다쳐. 이렇게 회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씨알도 안 막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남욱이 당시 정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이가 10월 12일 네.
미국 현지에서 JTBC 화상 인터뷰를 했고 네. 10월 16일 지난해죠. 네. 이제 귀국하려고 LA 공항에서 네. JTBC하고 2차 2차 회의 인터뷰를 했죠.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12년 동안 노비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다 밑에 사람이 하더라. 네. 그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 네, 네. 그런데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네. 이렇다고 들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아니다. 거기 네. 이재명은 관계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측에서 kop하라 그런 거죠. 난리가 났죠. 이걸로 1년을 버텼어요. 예. 이 남욱의 이 말 갖고. 맨날 이재명 국정감사나 뭐 이런 데 나와서 남욱이 화라, 남욱이가 JTBC랑 인터뷰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계속 되풀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11월 21일이죠. 네. 대장동 재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되니까 남욱이가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판부에서도 전원이라든지 전문 증거가 채택이 되는 여부는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거든요. 언제나 김만배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자 남욱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봤는데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 밑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범계 장관이 있었고 네.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과 함께 임명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있었고 거기서 불렀는데. 그렇죠. 겁나죠. 이정수가 불렀고 또 더군다나 김태훈, 예. 윤석열을 그렇게 저기 징계받게 하려고 혁혁한 공을 세운 김태훈이 수사팀장이란 말이죠. 예. 아 미국에서 딱 보니까 야 이거 잘못 얘기했다면 큰일 나겠네. 딱 이런 거고요. 당연히 또 차기 대선 후보가 이재명인데 당시 어쨌든 1위 선두였어요. 선두였죠. 당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았죠. 예.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욱이. 아니, 1년 전엔 이재명이 지지율 1위였지 않았느냐. 그 당시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고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유동규, 정진상, 김용 외에 이재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다. 라고 아예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욱이가 그 전에도 선거도 있고 겁도 나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가지고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네. 해서 그 당시는 이재명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남욱이가 모든 내용들을 다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9% 중에 절반 24.5%가 이재명 측이라겠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재명 시장실 측였는데 그 중에 그 이재명 측근 3인방 외에 이재명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네, 네.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그 의미는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도 포함된다라고 아예 똑부러지게 지금 의미를 명시를 했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지금 검찰 진술에서 만약에 얘기를 해서 검찰이 그걸 증언으로 채택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재판정에서 이렇게 선서라고 말하는 것, 이건 훨씬 더 그 즉시 채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서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위증죄로 걸리는 것이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는 남욱이가 전에 했던 얘기, 미국에서 했던 얘기, 네네. 그리고 이 대선 전에 이재명이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귀국하면서 했던 얘기와 네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네. 했던 얘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했을 때 자신의 어떤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가 그 왜가 가장 중요한 것이군요. 물론 지금도 어쨌든 남욱은 자신이 형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죠. 자기가 주범이 아니다. 나는 그렇죠. 정범이다.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남욱으로서는 주장을 해야 형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나 별것 아니었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왜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돌아봤을 때는
야, 이러이러한 상황, 문재인 정권, 그리고 다음 차기 후보, 유력한 후보, 이런 속에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정황이 사실상 재판부가 바라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신뢰성이 있느냐. 그게 신빙성이 있느냐, 특정 상황에서의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특신이라고 그걸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특신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뭐 재판부로서도 아무래도 뭐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선서를 했을 경우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가 상당히 추가되죠. 추가되고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위증죄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 신뢰성 있게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김만배가 남욱을 회유했다는 그런 진술들을 확보를 했고, 또 남욱도 얼마 전에는 김만배가 그 1호 지분 당신이 한 10% 갖고 있는 걸로 좀 해줘. 그렇게 자꾸 졸라댔는데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제가 보더라도 거절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직전까지 사실 남욱이 여기서부터 옛날부터 여기를 대장동을 하려고 엄청 공을 들였잖아요. 정의강 남욱이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죠. 김만배야 그 뒤에 그렇죠. 자기들도 얘기했잖아요. 정치권 로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한테 시장한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잘 안다고 해서 김만배를 영입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김만배가 들어오더니 딱 붙잡고, 아니 내가 저 이재명 측하고 다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냥 이 지분만 먹고 그냥 빠져 있어. 이재명이가 당신 싫어하던 가만히만 있으면 이 지분 가져가잖아. 다 당신이 이재명 시장이 싫어하니까 내가 다 할게. 그리고 뭐 천화동인 1호 그게 가장 큰 부지 아닙니까?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런 시쳇말을 써서. 근데 그런 몫을 전부 다 자기가 다 챙기고 배제시켰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게 닥치니까 천화동인 1호에 10%만 당신이 갖는 걸로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을 가리기 위해서 그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걸 어떻게든 지분 나누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남욱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자기를 배제시켜 놓고서 다 하는 것처럼 해놓고 천화동인 1호를 다 자기가 뭐 55.4%를 다 먹는 걸로 하면서 갑자기 뭐 가려달라?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검찰이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 사실은 그게 대장동 비리 수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밝혀지면은 뭐 이재명으로서는 꼼짝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측은 거의 사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취재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도 지금까지 당대표실에서 뭔가 당대표처럼 뭐 이렇게 그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당으로서의 어떤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상 자기 앞가림에 당에 나와도 그런 어떤 느낌이지, 이제 이 당대표로서의 물론 최고위 뭐 이렇게 주재하는 것 이외에는 메시지나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왜 당대표 하면 딱 일정들이 있잖아요. 누구 만나고 뭐 이런 일정들, 그런 일정들이 현저히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당 일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도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변호사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구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전에 같으면은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에서 꺼내서 주고 어디로 좀 대납 좀 시켰는데 그것도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 부분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밝혀지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대장동 재판이 계속되는데 김만배가 최근에 입을 조금 열기는 열었어요. 2014년 그 지방선거 때 4억 뭐 이런 정도 건네주었다 이런 정도를 했는데 아직도 이 지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거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여겨져요. 일단 지금 김만배가 가드하고 있는 게 뭘까? 보호하고 있는 게 뭘까?
혹자는 아직도 이재명?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4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현재 정진상과 김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재명한테 지금 배팅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고, 그럼 김만배한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챙겨야죠. 이 돈을 사실 이 몇백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자기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3년 반만 아마 들어갔다 나오면 될 거야. 이게 그래도 법조 출입 기자 아닙니까? 그럼요. 뭐, 암만, 감이 있죠. 저기, 원래 법조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당계 3년인데요. 그러면 3년 반이라는 게 아마도 그거 다 하고 나온 얘기일 겁니다. 네. 3년 반만 버티면 돼. 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내가 내 돈 챙기면 돼.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천화동인 1호의 그 목 있잖아요. 그 몫을 뇌물만 아니면 이게 추진이 안 되거든요. 뇌물이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건넸다라든지 이런 경만 아니면 그 중에서 어쨌든 추징 안 당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이 카드를 하면 내 거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게 바로 또 역설적으로 이건 완전히 다 추징당하고 왜 빼앗길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김만배 입장 바뀔 수가 있다.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김만배로서는 뭐 뇌물이 아니면은 본인은 크게 죄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갖고는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재명한테 상납을 했다면 그게 뇌물죄 공여자가 돼버리죠. 공여자가 되죠. 돈도 뺏기고.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재명도 그거 내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 써가지고 그거 내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 형이 다 가져가 고맙습니다. 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다 가져가 버렸다는 가져갈 거 수밖에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만인 환시리에 그걸 다시 자기 걸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는 베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검찰이 지금 뭐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김만배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김만배 말만 믿고 뭐 검찰이 그러면 그러냐 할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아니라는 거. 네. 그것을 입증하는 거. 네. 이게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고 네. 앞서 이야기한 김만배가 남욱을 회유했다. 이런 것들도 다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입증이 되면은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으로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진짜 재판을 흥미진진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나왔잖아요. 그럼 다 자기 살려고 이제 증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예. 결국 유동규 남욱에 의해서 김만배도 상황이 여의치 않는. 여의치 않으면은 진실을 털어놓게 되지 그렇죠.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